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 어조사제자네요. 이 어조사제자를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네. 두 글자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세요. 이 손상할죄 또는 해할죄라고 하는 걸 적어요. 뭐 책에 따라서 뭐 한자 사전에 뭐 손상하다 또는 뭐 해할다, 뭐 해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서 비슷비슷하잖아요. 손상하다, 해하다, 해치다. 그 다음에 입구자예요. 손상할 제자 해칠 제자가 그대로 음역화를 하면서 입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 단정의 말이라든지 또는 영탄의 의미를 갖는 이런 말들에 써먹는 글자예요. 이제 그런 말로서 이제 써먹다 보니 어조사로 써먹는다 이죠. 그래서 어조사자인데 쾌제를 부른다 뭘 뜻은 제자가 이거죠. 쾌제를 부른다. 오예 하고 쾌제를 부른다 그죠. 쾌제의 제자고 또 사자수 아까 아니 사자수가 이래 천자문과인데 마지막 네 글자가 다 전부 다 어조사잖아요. 그 저 기자들 시험 보니까 천자문에 처음은 천지현황인데 마지막 글자 네 글자는 뭐냐 이거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언제 오래야? 아니 나도 언자고 갑자기 쓰니까 맞습니다. 이상하다. 언제 오야? 어조사 원자, 어조사 원자, 어조사 원자, 어조사 여자예요. 자, 그때 제자다 이거죠. 기자 시험이 굉장히 수준이 최고 수준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 데 나온 문제니까. 자, 그런데 이 손상할 대자는 다시 살펴보면요. 이 본자를 알아야 돼, 참. 이게 본자가 다시 살펴보는데 본자가 바로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제자를 10십자 형태로 써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0개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해가 하나 빠졌구나. 해가 하나 빠뜨리고 있었구나. 아니요, 알아서 썼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썼으니 다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상을 제자를 10십자하고 창과자가 합쳐질 때 10개 창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어. 10개 창이 아니고 사실은 또 10십자가 원래는 제주 제자에서 획을 생략하면서 일부까지 생략해가지고요. 그냥 요 획만 살려서 쓴 글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손상할 제자를 설명을 하면은 본자를 놓고 보면은 제주 제자하고 창과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예요. 근데 문제는 제주 제자가 문제이죠. 또 좀. 제주 제자를 설문에서는 뭐라고 풀이한다면 초목과 연결시켜서 풀이했어요. 초목이 처음 싹이 움터나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의 뜻을 풀이했어요. 요 글자,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가 갑골문이나 금문의 이런 형태고 사실 소진에서는 이 형태거든요. 이 형태인데 이걸 소전을 가지고 설문에다가 풀이를 했으니까 허신은 소전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 풀이를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초목으로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우리는 허신은 유감스럽게도 그분도 이걸 봤으면은 초목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장이 본데 이장이 그럼 뭐냐 이거 이장은 이장이 뭔지를 알려면은 고문자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장이 그대로 이 글자 속에 있으면 요게 형태가
이 고물자에 요 제자의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이 요 속에도 이렇게 들어있어. 똑같이 요거 형태가 그냥 이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요것에 정의화된 글자가 뭐인 줄 알아요? 요 글자예요. 그냥 이렇게만 쓰여요. 어제는 이게 뭐이냐? 그렇죠. 제왕제자. 후대로 오면서 제왕제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왕이 이게 물로 이게 물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나머지 것은 물인데 물로 일어난 제왕을 갖다가 물이 이게 뭐냐면 지금 요거 뭐냐면 물을 막는 보예요 지금 보. 이게 물을 막는 보. 옛날 사람들이 중국이 물을 잘 다스린 게 나라를 잘 다스린가 이게 나라 다스릴 정자에 진짜가 정치라는 것이 물을 잘 다스린 거예요. 치산치술자라는 거. 그래서 물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선양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우왕이잖아요. 우왕이 치산치술을 위해 골몰해가지고 13년 동안 집을 지나갔는데 집을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치산치술에 골몰해가지고 결국 물길을 잘 다스려가지고 다스릴 진짜 잘 다스려가지고 결국 선양을 받았잖아요. 저 순임금한테 요임금이라고 할 뻔했어 지금. 순임금한테 순임금한테 선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왕인데 그 물 다스리는데 이게 그 물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물이 넘어가는 거야 지금 보러. 이게 물에 대한 재앙이야 지금. 근데 후대로 오면서 재앙이 물로만 인한 재앙이 불로 인한 재앙도 있어요. 불화자를 한번 더 붙여서 이렇게 써도 이게 재앙제자야. 이렇게 써도 이게 재앙제자야. 근데 이렇게 써놓다가 어느 순간에 핵을 하나 빼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써도 재앙제자 이렇게 써도 진면자 밑에다 막 불화자를 써도 이것도 재앙제자 이체자야. 이게 집에서 불이 나는 상황. 근데 이제 이치자인데 이것까지 신경 쓰지 마. 여기까지만 신경 쓰자고 이렇게. 재앙제자.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 재앙제자에 거기서 보이는 이게 물을 막는 보인데 이게 물을 막는 보호가 관련돼 있어요. 이걸 잘 쌓는 것도 큰 재주야. 그거 잘 쌓아가지고 아까 선양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우왕. 이 재앙제자처럼 이것도 의미 재예요 지금.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하는 거에 제주가 된다고 해서 제주제자고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 안에 이게 물에 넘지 않고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제자에다가 이게 여기다가 쌓고 나서 흙으로 이렇게 빈 공간을 메워요. 그래서 흙자를 집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슬 제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이. 이 볼을 쌓는 이거에다가 또 흙을 갖다가 보강해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는 상황을 갖다 펴는 글자가 바로 이슬 제자고 이 제자가 나무로 이루어진 이 볼망이 이게 나무예요. 나무. 흙 말고 이게 나무. 이건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목자를 쓰면 제목 제자가 돼요. 볼을 막는 데 사용된 제목 제자. 그런 제자하고도 연결된 게 재앙제자가 제주제자하고 연결되고 그 제자는 다시 제목제자나 이슬제자하고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재물이 달라붙으면은 재물제자가 되고 우리 책에 보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요 제자예요. 손상할 제자. 요거 손상할 제자예요. 이렇게 결국요. 손상할 제자에서도 이 글자가 음역하고 이 손상할 제자가 다시 간략화되면서 이렇게 쓰이는데 그 글자가 어주사 제자뿐만 아니라 제목을 실은다고 술에다 실은다고 해서 실을자 탑재에 계제하다 뭘 때 쓴 글자 천재이로 뭘 때 쓴 글자 실을 제자가 되고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식목일을 때 쓰는 심을 제자가 되고
또 마를 제자가 있네요. 옷감을 마름지는다고 해서 옷감을 치수에 따라서요. 잘라내가지고 옷을 만드는 셈이죠. 마를 제자. 재단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재판할 때 쓴 글자. 마를 제자가 되고 지읒이 디귿으로 반적 구경화 반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대가 될 수 있는데 일대자 머리다 인다고 해서 대관식을 뜻은 글자. 왕관을 머리다 이는 의식이 대관식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하늘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어. 왼수가 돼가지고 불구대천지 원소를 뜻은 대자. 또는 뭐예요?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다 인다 이거예요. 남부여대 할 때 쓰는 대자. 일대자 두 손을 들어서 옮기는데 요 글자가 대가 되는데 다를 이자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 손을 들어서 머리에다가 가면 같은 거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 두 손을 드는 상황에서 나오잖아. 다를 이자가. 그러죠? 네. 그게 두 손을 든 상황에서 나온 글자가 다를 이자인데 그러니까 이 글자를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요. 호재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잘못 써서 함께 공자를 자꾸 쓰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데 원래는 정자가 이거예요. 정자. 떨어뜨려야 돼. 함께 공자가 아니야. 이게 손이야. 손. 근데 이제 문자라는 게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약정속성, 약속이 돼가지고 그게 이게 속자가 된 셈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편지들 이렇게 써버려요. 일대자. 자, 이런 데 글자들이 전부 다 같은 가족이 되는 글자들이. 근데 제주제자가 설문해자의 견해에 따라서 첨오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뭐 대학교 교수들이 쓰는 한자 책들 보면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설문해자만 쫓아가는 거야. 저 교수님 시를 제자가 해를 나타내는 그렇죠. 천재이로 시간 관련돼 시간을 실었다. 가차로 봐야 될까? 그렇죠. 가차가 아니고 인신된 뜻이죠. 싫다는데 시간을 지금 사람의 삶 또는 지구의 순간을 갖다가 다 싣고 있다 그런 거죠. 시간을 실을 수는 없지만은 실은 존재로 같은 거죠. 옛날 사람들은 한 해라는 것이 그 많은 시간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싫다가 담다잖아요. 담다. 그러잖아요. 이 가차된 뜻이 아니고 인신된 뜻이에요. 네. 시간을 물체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 시간이라 시간에 그래 천재이루가 힘이 많이 나와. 아까 요 실을 제자 할 때 얘 들었잖아. 탑재 계제 천재이루의 제자라고. 그러죠? 들었죠? 아까면서 천재이루가 천년에 한 번 오는 드문 기회를 갖다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재이루?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뭘로 많이 나오면 요걸 바꿔 쓸 수 있는 글자가 뭐죠? 해전자지. 이게 요 시를 제자지만 해제자가 되기도 해. 시간을 물건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 해, 두 해를 뜻은 해. 자,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요. 빨리 문장풀이를 할게요. 문장 내용을 일단 기존에 했던 것을 읽어보는데요. 작께서 말씀하셨다. 그 쓴 바를 보며 그 말미암은 말을 보며 그 편안히 여기는 말을 살피면 사람이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했는데 공자가 불특정 다수한테 지금 얘기했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특정 제자한테요. 근데 이 문장은 앞문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앞문장이 안연과 관련되고 안연이 문일지시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일지시 하는 그 사람의 문일지시는 행동이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원문을 통해서 그대로 풀이해 보면요. 자왈 작께서 말씀했다. 시 기소이
하면 했는데 여기에 시가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냐면은 볼시자가 볼관자로 바뀌죠. 볼관자도 이렇게 쓴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반드시 이 부분을 떼어줘야 돼요. 물론 오늘날 하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제 틀리게 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시, 관, 그 다음에 찰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시호가 연결된 것이 이것은 소이고요. 소이고 이것은 이건 소 뭐예요? 소유고요. 이것은 소 아니죠. 이렇게요. 요것에 대해서인데 이때 앞시간에 이거 얘기할 때 얘기했죠. 시 문제 그냥 보는 거라고 했죠. 이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건 더 살피는 거야. 이게 뭐냐? 보는 상황이 더 면밀히 살피는 거이고, 이건 자세히 살펴보는 거이고, 이건 대충 보는 거이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의미가 더 깊어지죠. 예. 이 과정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이게 뭐 써이자를 쓰는데 써서 한다 이거예요. 써서 한다. 그게 행위와 관련돼서 써서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본다는 얘기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편안히 여기인지를 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문장을 들어서 살펴보는데요. 자, 그래서 기 했는데 기는 그 기자인데 그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위를 본다고 했어요. 소위를 보시자. 소위가 뭐이냐? 쓴 바를 본다. 써서 하는 바를 본다는 얘기야. 써서 하는 바. 그러니까 그 하는 바가 뭐냐? 행동을 보겠다 그 얘기요. 그 행동을 본다 이거예요. 그 쓴 바를 본데 그 쓰는 것은 써서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행위야. 그 행위를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기 소유 그랬는데 자, 그 하는 바를 갖다가 어떤 마음에서 말명하는지를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죠. 근원이 뭐인지 어떻게 그 행동을 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위를 놓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일한 바가 행동한 바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됐는지 말미암은 것을 보겠다는 것이 바로 관기 소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요. 찰기 소 아니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소아는 편안히 여기는 바예요. 어느 정도의 편안히 여기냐 이게요. 욕심이 많은지 적은지 안분지적이 아니야. 안분지적. 분수를 알고 거기에 편안히 여기면서 족함을 안다는 것이 안분지적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에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수준 정도에서 마음을 편안히 여기지란다. 근데 욕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준 낮아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편안히 여기인지를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그 찰기 소환인데, 자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숨길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 다음 얘기는 사람이 어찌 염자여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들여다본 거야. 그럼 그 사람 자체가 겉은 모양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갖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저 계속 들어가 흉내를 좀 쳐다보면 지가 어떻게 숨겨? 자, 그 얘기가 지금 상황과 연결했다고 저는 본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의 풀이에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풀이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제 11장인데요. 11장의 글자들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7글자라는데 3글자가 중요한 글자, 스승글자 중요한 글자들인데 이 글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